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수원시 파장동의 한 빌라 건물 옹벽에 금이 가면서 긴급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인데요. 일단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응급조치를 위한 우레탄 폼과 빗물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14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옹벽에 큰 금이 나면서 안전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경기도는 옹벽 붕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거주민 15명과 인근 주민 28가구를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이 빌라는 지난 2020년 지어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GH공사는 이날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외벽에 생긴 균열이 건물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GH공사 측은 정밀안전진단은 3주가량 걸릴 수 있다면서도 만약 복구공사가 이뤄질 경우 최대 3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GH공사는 매입한 또 다른 임대주택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3달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새로 교체한 후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담 조사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 과정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한 건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이후 승강기 가침 사고가 1년 동안 모두 4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입주민 60여 명이 피해를 받고 일부는 90분 동안 승강기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버튼 오작동과 소음 같은 고장까지 합치면 370건이 넘습니다. 불안해서 진짜 탈 수가 없어요, 이게. 저 혼자만 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동마다 다 그렇게 가침 사고가 그렇게 나니까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주민들이? 이 아파트의 승강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교수 등 전문가 21명을 편성해 승강기 반복 고장 중앙합동 조사반을 꾸리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반은 직원을 아파트에 상주시키고 특이사항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업체 측과 함께 승강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운행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 측을 상대로 과실이 있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장이 발생이 돼서 입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어떤 제조 결함이 있었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검사 때 잘못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 오산 아파트 승강기 문제를 발판 삼아 설치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감리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강기는 사실은 감리가 의무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공론화가 되고서야 안전공단과 업체가 진지하게 대응했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조사를 통한 안전 확보와 함께 업체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보도 나간 이후에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업체 현재 지금 상주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업체도 아파트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측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승강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완료했고 이달에는 한 건의 고장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승객의 안전과 성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오산의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성의 양성면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는데 서명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그것도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체로 서명한 주민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통으로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를 유출한 한강유역 환경청은 뒤늦게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했을 뿐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48톤을 처리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추진 중인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일대입니다. 최근 이 마을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 2,27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에 반대하며 작성한 서명부가 소각장 건설 업체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유출한 곳은 다름 아닌 사업을 인허가 하는 한강유역 환경청입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주민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석 달 만에 뒤늦게 문자를 보내 사과했습니다. 유출 정보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주민협의회는 환경청의 통보를 받기 이전에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소각장 추진업체인 북산환경을 통해 일부 이장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일 민감한 상황이 환경청에서 유출이 됐고 북산환경이 이장들한테 개인정보를 유출시켜서 반대 대책에서 고발한 상태고 우리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 활동을. 이에 반대 대책위는 지난달 말 사업자의 일부 이장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안성시청 감사부서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특별감사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환경청이 지난 5월에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석 달이 지나서야 이를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1일 날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8월 5일 날 그것도 인지를 했다면 이것 또한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쪽에 좀 얘기를 다시 해서 좀 이거는 좀 명확하게 제가 좀 밝혀낼 생각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갈등 속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번진 의료 폐기물 소각장.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이 불러온 이번 사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얼마 전 시흥 백오 신도시 부동산 중개 과정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입주민 등이 관련자 9명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는데요. 이들은 입주민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흥 백오 신도시 대규모 주상복합 상가. 6개 동 1,500세대가 입주한 이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월. 일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모르는 부동산으로부터 매물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오길래 전화를 받았다가 다른 부동산이고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봐도 전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백오 신도시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의혹은 커졌습니다. 결국 입주민과 관리단은 일부 공인중개사 등 9명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소장 등을 통해 소유자와 입주민 등 1,000여 명 정도의 정보가 무단 공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인회 부회장으로 있을 때 그 단톡방에서 오렌지동 임차인들을 무단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위임장을 써달라 이렇게 문자를 이제 카톡을 돌린 캡처본들도 이제 상인회 톡방에 올라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진짜 문제가 커지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주민과 관리단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올라왔던 글들이랑 주변 상인분들이랑 공사자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관리단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피해를 볼 수 있겠다. 피고소인 측은 고객 동의 없이 연락처를 공유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 부동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빼돌림, 그러니까 달라고 말해서 가져간 것들은 72조 위반이고 자신이 취득하게 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제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71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3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죠. 백옷 신도시 상가에서 시작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 3주년을 맞아 민생 경제 현장 투어에 나섰습니다. 첫 방문지는 평택의 기업 투자 유치 현장이었는데요. 약속했던 100조 투자 유치 조기 달성은 물론 미국 관세발 기업 고충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반도체 원료인 원판 모양의 웨이퍼 위에 뿌리는 감광액. 빛의 반응에 반도체 미세회로를 그리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감광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이 평택 호승공단에 들어섭니다. 5만 5천여 제곱미터에 1,010억 원이 투입돼 내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첨단 생산 설비와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반도체 소재의 생산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김동연 도지사는 10월 중으로 투자 유치 100조 달성이 가능할 거라며 일자리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에 커다란 국제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 100조 유치에서 지금 91조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100조 달성을 할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자동차 시스템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지원 체계를 최대한 만들어주느냐,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어서. 별 혹은 또 어떤 이슈별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자동차 공급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 확대,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 조성, 수출 판로 다변화 등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들 애로사항 듣고 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가장 빠르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평택 전통시장도 찾아 민생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고충도 들었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주에 남양주와 양주를 방문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안양시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안양시의 사례를 못 박았기 때문인데요. 최대호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올 안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가 지난 2018년 조례를 제정해 국방부와 추진하고 있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시가 군부대 탄약고를 지하에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주거와 문화,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으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종합계획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고 남은 잔여 부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다양한 개발 방식을 활용해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안양시와 기재부, 국방부가 추진하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실제 사례로 명시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사례를 넣은 건 정부가 사업 추진을 사실상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군사시설 입지로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원을 첨단 산업, 문화, 주거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박달동이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최 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박달 스마트밸리 부지 소유권자인 기재부와의 협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인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정 정책 심의에 상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대체시설의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착수되고 개발지원국 해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옛도시민 만안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사업 추진 7년 만에 정부가 지원 방침을 정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들어설 종합병원은 어디가 될까요? 오는 26일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차병원과 아주대병원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용 시장은 시민이 바라는 방향과 시 정책에 맞는 컨소시엄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과천시와 도시공사는 10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종합의료시설을 비롯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종합병원을 공모한 결과 차병원과 아주대병원이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좋은 병원 2개 병원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원을 유치하면서 그러면 우리 시민의 생명,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정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도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그런 대학병원들이 들어와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병원은 쌍용 건설과 함께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아주대병원은 대우건설과 IBK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도시공사는 일단 오는 26일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곳의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합니다. 신계영 시장은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 방향에 적합한 곳이 있다면 이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차병원과 아주대 병원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시장은 과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체감도가 높은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로 인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좋은 그런 병원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개 병원, 어느 병원이 됐든 아주 훌륭한 병원이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병원, 우리 과천시와 함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선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천 시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종합병원. 과천시의 선택이 어느 곳을 향할지 오는 26일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119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윤석 소방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주요 화재 소식입니다. 8월 17일 오전 11시 29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된 승합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자는 연기와 화염을 목격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는데요. 안전관리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도착한 소방대에서 엔진룸 강제 개방과 배터리 안전 조치를 포함해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손님 약 150명이 긴급 대피했고 1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차량 14대가 연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음 날인 8월 18일 오후 2시 25분경 오산시 금암동의 상가 테라스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뒤 한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고 이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각각 부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소방은 인력 38명과 차량 14대를 동원해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확인 중입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6분쯤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앞동 주민이 검은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으며 소방은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불로 거실 TV와 청소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2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8월 19일 오전 7시 43분쯤 성남시 청계산 3터널 안양 방향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나가던 운전자가 불길을 목격해 신고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돼 대응 1단계가 선제에 발령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70명과 차량 31대를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으며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와 사고는 밀폐 공간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차량과 전기 제품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특히 주차장이나 터널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는 연기나 화염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대비와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